우리 유정복 시장님. 네. 자, 군수로 시작하셨잖아요. 예, 군수, 구청장, 김포시장, 그리고 인천광역시장까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30년을 거의 인생의 궤적과 함께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30년에 맞는 소회. 지금 우리 지방자치 나이값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지방자치 30년. 제가 살아온 삶과 비교해 볼 때 거의 같이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이면서 국가 제한가도 같은 것이 저출생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정부에서 매년 50조 이상을 쏟아붓고도 세계에서 최하위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에 맞춤형으로 정책을 해야 되고, 인천에서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부터 해서 신혼부부들이 하루 1,000원, 월 3만 원에 살 수 있는 1,000주택 공급, 이와 같은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지금 압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도시가 됐습니다. 매년 10% 이상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네. 그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 도지사가 뭐 중앙정부 허락 일일이 받으러 가서 중앙정부 가서 국회 가서 사정하는 게 주 업무가 됐다라는 그런 하소연. 아마 우리 유 시장님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런 회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텐데. 네, 다 공감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윤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시장군수 구청장부터 해서 중앙부처 장관 국회의원을 다 했기 때문에 비교적 아주 명확하게 이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도와주지 말고 규제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가 창의력을 살려서 경쟁력 높은 정책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정책은 현장에 있지 책상 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강기정 시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의 모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치권을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중앙집권적 문화, 그리고 국가 우선주의, 이런 문화 구조를 깨는 그 일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것이 개헌부터 시작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예.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도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각종 사업 발굴, 이런 걸 통해 갖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네, 유 시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개헌이라는 네. 키워드를 꺼내주셨는데 결국 그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라는 거는 핵심은 지방 분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권이라는 게 이제 권력을 나눠 갖는다는 건데 사실 뭐 네 분 다 뭐 국회에서도 또 권력을 쥐어 보셨지만 이 권력이라는 게 한 번 잡으면 나누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개헌을 통해서 지방이 명확한 권한을 갖도록 헌법에 명시하자라는 논의로 좀 이어가야 된다는 유 시장님 말씀은 그거 같아요. 네. 자, 유 시장님 발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87년하고 지금 시대 정신이 어떻고 정치 상황이 어떻고 국민의 민주주의나 또 현실을 보는 민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내야만이 진정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것이 바로 개헌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분권의 문제, 그다음에 현실적인 중앙정치의 과잉 문제, 그다음에 권력의 집중화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거는 개헌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냥 개별적인 법을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개헌을 통해 갖고 낡은 87년 헌법 체제를 이제 벗어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서 이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도 강화시켜야 되겠지만은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돼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일단 원론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아마 개헌이 된다면 내년 6월 그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개헌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내용과 방향일 텐데 그 유 시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사실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방의회에서 뭐 법을 하나 뭐 조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 상위법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법권의 제약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단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중앙정부의 보조금 공화국입니다.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모든 지방정부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획일적인 거 아닙니까? 각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각 부서가 존재하기 위한 보조금 공화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생 문제 세계에서 꼴찌 아닙니까? 1년에 50조를 쏟아붓고도 이거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천은 인천시 예산의 0.5%도 안 되는 추가 재원을 통해 갖고 이런 놀라운 성과를 냈거든요. 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 체감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거와 동시에 지금 자치 입법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 전부 중앙의 법률 체계에서 하는데 이것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여기 우리 네 사람이 전부 다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은 그 보좌 인력이 9명이 있습니다. 근데 시도의회는 보좌 인력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논리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그래서 시도가 제대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입법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 예. 이것이 하나의 실질적인 예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너무 국회 만능주의 그리고 대통령, 중앙정부 권력 집중화 이거를 타파해야만이 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는 이제 단원제 구조라 이게 인구 비례 원칙에 따라서 의원수를 배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도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유 시장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방 분권으로의 이제 개헌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뭐 개헌을 통해서 뭐 지방 분권도 명시해야 된다는 말씀, 또 양원제 얘기까지 뭐 개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유정복 시장님 그런데 사실 지방 분권형 개헌만 되고 이 지방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뭐 준비되지 않은 지방은 오히려 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은 균형 발전이 전제될 때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든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너무 모든 것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고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일단 이 집중화의 절대 원인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집중화에서 비롯되고 이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는 것부터 비롯된 것이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네. 바로 국가의 중심부인 세종시로 이전해서 명실공히 국가 대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을 뭐 지방을 분산하는 건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중심체들이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 포항, 울산, 거제, 뭐처럼 이런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소위 말하면 집중적인 육성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찔끗하면 10대 혁신 도시다 해가지고 예. 어느 기관 가고 균형 발전이다 이거는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장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게 5극 3특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건 좀 예.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매우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지역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5급 상극하면 그 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극 3특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도권 1극을 5개의 초광역권 그리고 네, 3개의 특별자치도로 네네네. 나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런 문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 전체 대개조에서 지방행정 체제를 아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저는 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 3 내지 4계층 구조 자체를 혁파해야 된다. 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정복 시장님, 평소에 왜 주민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이다라는 네. 그런 지론과 철학을 많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 분권의 성공 조건도 이 주민들과의 어떤 연대와 소통에서 찾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그렇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 과제는
이 용어, 개념, 인식, 문화부터 바꾸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용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어찌 직능단체입니까? 지방정부가 돼야 되고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해왔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지방정부라고 표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개념을 상하 개념, 서열 개념을 보는 인식 구조부터 깨야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이 다 국민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개헌이 지금 안 되는 또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중앙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 또 대통령 중앙 정부가 올바르게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즉 개헌을 한다는 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개헌이지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정말 개혁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기득의 잘못된 권리를 내려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말 국가만을 생각하는 이런 정치권의 대결단, 이것이 결정적인 선결 요건이다.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은 이래야 된다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헌정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다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네. 이 여세를 몰아서 정치권에 정말 이런 제대로 된 개헌 논의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유 시장님 말씀 정리해 보면 결국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돼야 한다. 정부를 통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의회를 통해서는 정치적인 민주화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 지방분권 새로운 30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저출생 극복이 될 것이다. 유정복 시장님, 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최근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그런 뭐 소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인천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선도 도시가 되었고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해가 그 1년 전에 비해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10.6%가 늘어나고 또 금년에도 10% 이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듯이 이건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아기 웃음소리로 들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역 단위에서 하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바로 국가 정책화 해야만 된다. 모든 것이 중앙에서 해야만 정책으로 생각하고 지역은 그 중앙의 보조금 갖고 운영한 그 보조금대로 정책을 해갖고는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다. 이것이 저희 진단이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인천은 아까 행정체제 개편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인천이 과거 중앙정부가 모든 뭐 인구가 많아지면 더 광역시를 만들고 분할을 시키고 통합을 하고 했는데 인천에서 바로 행정체제 개편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살아있는 행정이고 이제 중앙 집권적 문화 구조에서 탈피해야 된다 하는 분이 바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 시도지사협의회가 같이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돼야만이 진정으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담기고 제대로 된 분권화의 길을 가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중앙정부 중심 그리고 자치단체장 중심의 지방 분권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좀 풀뿌리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 뿌리.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지방 분권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방 분권 2.0 새로운 30년에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계획. 네, 다음 유정복 시장님.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 발전을 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왜 행복지수는 낮고 불행지수는 높을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왜 자살률이 1위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될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제도적 정비가 바로 개헌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되고 또 삶의 현장은 바로 지방정부에 있습니다. 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육성 발전돼야만이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이를 통해서 국가가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이제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서 정치권이 앞장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